됐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고전산책의 김섭이 올시다. 며칠 전에 이래 뉴스를 보니까 곽상도라는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되었는데, 케미가 부동산 투기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수뢰했다, 이런 혐의라는군요. 이 사람이 아마 검사 출신으로 최순실이 치세 원년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렇더라도 부동산 투기업자 주제에 이 웬 뇌물을 50억씩 팍팍 지르나 하고 봤더니, 웬걸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판사, 검사 등 고관 대작 이래 낀 게 있는 6, 7명한테 각각 50억 원씩 떡 돌리듯 돌렸다는군요. 자, 그런데 그 투기업자들의 상호가 좀 특이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특이한 상호를 쓰고 있더군요. 이게 막 주역에 나오는 그런 상호지요. 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주역의 한 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화천대유 하면은 기호는 아마 화, 위에는 불, 불 이렇게 되죠. 불. 아래는 천. 여기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천화동인은 위에는 천. 아래에는 불. 이렇죠. 이렇게. 화천대유. 천화동인입니다. 자, 이 통큰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이 상호가 화천대유, 하나는 천화동인, 요거죠. 이 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위에는 불이란 뜻입니다. 아래쪽은 하늘이란 뜻의 천. 그래서 화천대유, 크게 가진다는 뜻의 대유입니다. 이거는 뭐 하늘 위에 불이 이렇게 높이 있는 형태니까 아마 태양이 중심에 뜬 거를 이렇게 의미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이 대명천지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거꾸로 엎으면요, 천화동인이죠. 하늘 밑에 불이니까 요거는 하늘 밑에 밑에서 불을 피워, 이런 거 먼저 밝은 불을 이렇게 피워 놓는 걸 말합니다. 피워 놓고 동인, 이제 사람이 서로 사귄다. 불을 피워 놓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교우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아마 이런 두 개의 이런 상호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천화동인 판사, 검사들이나 뭐 이렇게 검찰총장 이렇게 힘센 난리들하고 이 화려한 불빛 아래서 말이죠, 이렇게 주지영림의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러면서 우정을 나눠 가지고는 화천대유, 즉 뭐 크게 한상 해가지고 대유, 크게 대유하자, 크게 나눠 먹자,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상호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뜻으로 상호를 지은 거라면은 이 상호는 뭐 좀 잘 지은 상호는 아니죠. 화천대유라는 거는 이 하늘의 뜻에 맞게 크게 이루어 가지고 그 밝음이 세상에 크게 미친다는 뜻으로 어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지. 뭐 이거 도둑놈들이 작당을 해서
뭐 도둑질을 크게 한탕 해가지고 저 큰 작물을 나눠 먹자라는 이런 의미로 보면 곤란하죠.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이끌어낸다. 즉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우리나라의 이런 마지막 어둠의 세계인 이 법조계가 이런 화천대유의 밝은 빛에 의해 가지고 이 대명천지로 개화되고 판사 검사 나리들이 왕창 함께한 이 투기그룹도 그 죄상이 이제 밝게 드러나서 천화동인 즉 말하자면은 천화동인 뭐 24시간 불 켜져 있는 집 감방이지요. 감방에는 뭐 24시간 불 안 끕니다. 계속 켜놨습니다. 감방에서 오순도순 서로 동인하게 될 어떤 그런 괴다. 뭐 그렇다면 이거는 말이지요. 자신들의 운명을 아마 쪽집게처럼 예측한 그런 예언사고가 되는 셈이죠. 신께 한번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아마 뭐 신묘한 법사님의 이런 조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월 12일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유튜브에는 요즘 보면 이 온갖 도사님들 뭐 땡추, 사목, 법사, 그 목사까지 온갖 이런 예언자들이 뿜어대는 대선 예언으로 유튜브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이 사문의 이 예언자들이 최근 같은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역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주역이라는 이 제목의 책은 아마 The Book of Change라는 이 변화의 서를 말하는 거죠. 변화의 서, The Book of Change 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서양에도 소개돼 가지고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뭐 라이프니츠 같은 세계적인 석학인 이런 물리학자들로부터 애독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의 이 도사님들, 목사님들, 무당, 이 법사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세계적인 물리학자들하고 같은 책을 애독하니까 참 나라의 명예가 높아지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역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주역 사랑은 참 특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할머니도 북두칠성에 3번 기도하고 하다못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고스톱을 칠 때도 3579로 점수를 이래 낙찰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이 주역은 사실상 김치나 된장처럼 익숙한 이 민족 문화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고전산 책은 바로 이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주역이라는 책. 무당, 법사, 목사, 땡추부터 판사, 검사, 검찰총장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게 투기꾼까지 두루두루 애독되고 애용되는 이 고대로부터 전성되어 온 배달민족의 비법서, 이 주역. 요거를 오늘 우리가 딱 30분만 공부하여 우리도 대선 당선차를 오늘 쪽집게처럼 한번 착 예언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64개 중에 첫 번째인 중천근입니다. 중천근괴. 요게 괴지요. 양이 3개, 양이 또 3개 아래로 접혀져 있는 중천근괴입니다. 괴명은 중천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위천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괴사. 요 괴에 대한 전체의 상입니다. 괴사. 그러면 먼저 괴사를 한번 볼까요? 괴사를. 괴사는 괴에 딱 바로 말하는
사, 이 교회 전체에 대한 사입니다. 그는 원형 이정. 그는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발라야 하느니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발랄해야 하는 것은 지도자는 그릇이 크고 사람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크고 그는 형통하고 두루 막힘없이 통해야 되고, 이걸 뭐 편애가 어느 놈만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것만한테만 덕이 되고 절만한테만 덕이 이런 게 아니고, 형통해서 두루 이익이 돼야 된다. 만인에게 두루 넓게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정직해야 된다. 곧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사란 이렇게 6개, 한 개 효마다 붙어 있는 이 풀이 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자격, 왕의 과정, 왕의 일에, 왕이 되는 한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용부터 보겠습니다.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라. 이게 구이는 그 다음 거지요.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제일 위에는 뭐 구륙이 아니고 상구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초구, 잠룡, 물룡, 구이, 혈룡, 제전에 이견대인,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 석청약하면 려 하나 무구, 려 무구네요. 려자가 빠졌네요. 요 끼워 넣겠습니다. 려 무구, 려 무구. 구사는 혹약재연, 무구. 구어는 비룡제천의 이견대인. 상구는 항룡유해, 이런 겁니다. 이 상구는 항룡유해. 자, 초구는 잠룡, 물룡하라. 이런 거는, 초구는 잠겨있는 용이니까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은, 제일 아래에 있는 용은 아직 어린 용이니까 물에 잠긴 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뭐 아주 어린 놈이 재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놈 똑똑하다고 해서 이놈을 갖다가 미국에 조교학을 보낸다, 프랑스에 보낸다, 또 세 살, 4살 문 놈을 나비 넥타이를 매어갖고, 이렇게 매어갖고 방송국에 출연시킨다, 이런 걸 하면 오히려 그 아기가 크게 될 놈을 이렇게 너무 일찍 써버려가지고 이걸 베리게 된다. 아가 쓸데없이 겉멋만 들고 자만심만 늘어서 이래 큰 용으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구잠룡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초구잠룡은 6마리의 잠룡하고 선거철만 되면 잠룡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역의 중건천교회 여기서는 지도자를 이래 용으로 상징합니다. 왜 이건 하필 용일까요? 서양 사람들은 이 왕을 상징하는 동물들은 이 사자지요. 영국 왕실 문장도 보면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서로 턱 붙어 있는 이런 게 왕실 문장이고, 미국은 이게 뭡니까? 독수리입니까? 또 이거 주자라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는 이 근위천계를 들어서 있지도 않은 용을 가지고 비유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역을 근위천계를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이 주역이란 책이 중국산 아니란 거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을 한 학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주역의 용은 왜 하필 용이냐? 주역의 용은 이념입니다. 하늘과 백성이 같이 공감하고 서로 인정하는 배달결의의 제왕관이자 이념이지, 단순히 크고 힘센 이런 짐승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용이 혹시 새끼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미꾸라지 용 됐다,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말을 들어봐서도 용이 새끼를 낳아서 애주정지 길렀다, 이런 말은
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이란 건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주역의 핵심 책 제목도 변화에 관련되는 거지요. 이게 용이 되기 전에는 미꾸라지나 뭐 도마뱀 같은 천하의 미물이었다가 오지, 섭지, 험지 등 온갖 참혹한 환경을 이래 견디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 뭐 쏘가리로, 잉어로, 이무기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변신해서 마침내 예의조를 손에 들고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권능자인 용으로 대변신해서 성천하는 겁니다. 예. 사자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힘센 엄마 사자, 아버지 사자의 이런 보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청년 사자, 성년 사자, 뭐 저절로 라이온 킹이 돼가지고는 남의 음식을 뺏어 먹는 뭐 그런 서양식 제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초구잠룡의 스토리는 이 제왕의 기본 조건을 험난함을 극복한 자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럼 험난함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흑수저만 제왕이 되고 금수저는 명함도 드리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죠? 금수저는 왕이 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금수저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세섭 왕조에서는 금수저가 있는 줄 몰라도 혁명의 왕조들에 대해서는 금수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세계 어느 가도 나라를 세우는 이런 왕들은 세서방이 아닌 다음에는 금수저는 없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성철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자부라 10년, 눕지 않고 10년을 갖다가 정진수행해가지고 아주 하기로 유명한 선종의 큰 스님이죠. 이 스님의 생전 말씀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큰 도를 이루고 싶다 라고 제자한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고 눕지도 않고 수십 년을 수행해도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것을 극복한 이런 잠룡의 수행 내공에는 못 미친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주역의 나라 이 코리아에서는 용꿈을 꾸는 사람들이 유년고생을 가장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전에 지금 뭐 감옥에 계신 명박이 각하께서도 전에 TV에 나와가지고는 어릴 때 뭐 신문을 돌렸었네, 붕어빵 장사를 했네 하면서 뭐 죽도록 고생한 유년 시절에 대한 썰을 푸시곤 했는데 뭐 아마 굴하겠지요. 아니면 뭐 한 며칠 뭐 신문을 돌렸다든가 뭐 그런 정도. 자, 9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위. 9위는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혈룡제전 이견대인. 요거는 뭐 견자지만 요때는 현자로 읽습니다. 이제 이 잠룡의 이 시절을 극복한 이 잠룡이 드디어 이래 세상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디에 드러냈는가 하면 제전, 즉 밭에 있다. 대인을 봄이 이로리라 이견대인. 드러낸 용의 모습이 밭에서 드러난 용입니다. 밭에서 드러난 용은 이 말하자면은 이 현장입니다. 이게 상층부고 이 구위의 용이니까 용은 아직까지 상층부가 아닌 하층부입니다. 하층부의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나온 거죠.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비천한 곳에서 트레이닝을 겪었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주변에 신망도 있고
드디어 상층부에도 똑똑한 놈이 왔다 이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견대인이 이래 가능해지는 거죠. 이견대인, 즉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이 구이의 소문을 듣고 이래 마바락 해서 서로 이래 만나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견대인이 성사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 요게 대인은 말하자면 이 상층부에 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층부에 막 이렇게 뭐 동농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진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진 지도자의 눈에 드는 것이 이롭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3으로 들어갈 거예요. 93. 93은 군자 종일 건건 석청약하면 려하나 묵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이제는 이 93은 요게 이 뭡니까 상층부의 하층부의 꼭대기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거 이제 상층부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능력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걸 시기하고 이렇게 뭡니까 모함하는 시력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이런 형태의 모함과 시기 장애들이 이무기들로부터 이래 견제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조심하고 삼가고 삼가할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번 걸리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극복하느냐는 극복의 단계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종일 건건해라. 하루 종일 건건하라는 거는 중간에 누가 모함한다고 해서 나도 막 이렇게 사시하고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래 뇌물을 써서 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사수를 쓰지 않고 건건 이렇게 건건 두 개지요. 밝고 구세게 정도로 이거를 버텨나가고 석청약하면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척하면 만약에 저녁에 돌아와서 척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면 려 하나 묵으라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돌아와서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면서 이게 이제는 잠룡보다도 더한 이 트레이닝을 93 시절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닝을 2번이나 겪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무구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94로 가겠습니다. 94는 혹약재연 묵으라. 혹시 한번 도약해서 뛰어보지만 연못에 있으면 무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94는 이 상층부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93에 이런 험난한 거하고 온갖 제재를 겪고 온갖 모함을 다 이겨내고 이제 상층부에 자신의 지위를 갖다가 올라갔지요. 9호 바로 밑입니다. 임금의 자리인 9호 바로 밑에 바로 밑에서 올라온 자리죠. 이게 직책으로 따지면 상층부니까네 한 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런 정도의 신분이 안 됐겠어요. 이런 정도 되면은 이 대권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도전에 한번 뛰어보지만은 몰빵은 하면은 해롭다. 몰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놈의 왕에 대해 자리에 너무 탐이 나가지고 온갖 자신의 몽땅 걸 걸어놓고 왕에 도전해가지고 온갖 무리를 다 하면은 왕이 이래 권력욕에 화신이 돼가지고 그냥 막 설쳐버릴 뿐만은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몰빵을 다 하지 말고 이래 도전을 하더라도 점잖게 하고 이전 투구의 형식으로 가지 말고 만약에 해가 안 되면은 다시 연못으로 연못으로 있어라 이 말이죠. 제가 그러면 도지사쯤 있다가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도지사의 일을 열심히 수행해가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수를 해야 성공해야 성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왕창 한 방 보면 성군보다 폭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재수를 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있으니까 몰빵을 하지 말고 정도를 밟아서 도전해라. 도전해가 실패하면 다시 연못에 와서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자기 직분을
다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어로 들어가 볼까요? 구어는 비룡제천이 이견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거 조카 구이도 보면 이견대인이라지만 여기도 이견대인이 나옵니다. 구이에 대해 이견대인은 이런 구어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봄이 이로봄이라 이러는데 상층부에 최고 꼭대기 있는 이래 왕이 또 무슨 대인을 봄이 이로우냐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구는 이 인사가 만사다. 천지에 어진 사람을 보면 천리를 마다않고 가고 어진 사람 찾기에 오직 어진 사람을 찾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서 삼고초려하는 이런 과정을 또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상구입니다. 상구는 항용이니 유해. 상구는 너무 높이 올라간 항된 용이니 후회가 있으리라.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려가야 될 자리에 내려가지를 않고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임기를 다한 사람이 이 독재자들이 삼선 사선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을 고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맡게 되는 최후, 즉 말하자면 천명을 거스리는 자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 왕왕 있죠. 동생을 막론하고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는 독재자들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역 제1장 지도자에 대한 해석, 건의천에 대한 이 천명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이 초년의 험난함을 극복하고 그 험난한 과정들을 절차 탕마 인격 도약의 도장으로 삼아가서 오직 건건한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천명을 쫓아가면 필견 천명, 반드시 천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청기누설의 괴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청기도 누설됐는데 이 청기를 바탕으로 각자의 신기로 3월 9일 대선 당선자를 쪽집게처럼 찝어보는 겁니다. 자, 누구일까요? 끝입니까? 그는 원형이정, 그는 원형이정, 이장이고 초구 잠룡은 물종이요. 명은 물명이요. 현룡제주는 이견대인.
제전은 이견대이니라. 현룡제제님이 이견대이니라. 이견대인. 군자 종일 근거하니 석청약 하면 려무구라. 군자 종일 근거네 석청약무구. 하면 무구라. 무구라. 호각제연 하면 무구라. 구사는 호격제연의 무구라. 구사는 호격제연 무구. 혹 띄어서 호격 제연. 다시 물에 들어가 연못으로 들어가니 제연. 무구라. 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구 구. 고는 비룡제천 이견대리라. 고는 비룡 제천에 이견대인. 상고는 항룡유해. 상고는 항룡유해. 상고는